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효룡입니다. 오늘은 농업인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농업인의 노후 월급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군요. 오늘 농지연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지진선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자, 앞서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가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 어떤 연금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 안정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고요. 가입자 사망 시에는 담보 농지를 처분해서 연금으로 지급했던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주택연금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농지를 갖고 계시니까 이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받는 연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지를 가꾸기에는 노쇠해서 힘드신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농업인의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농업인 중에서 노후 준비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현재 농지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도입된 후 1년째인 2012년에는 2배가 넘는 가입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올해 6월에는 1만 6천 명이 넘어가는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9년 동안 연평균 20%씩 꾸준히 증가한 거죠. 최근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 은퇴자도 농지연금이 가능하군요. 예, 이렇게 인기가 많은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보다도 고령농가 소득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입자 평균 연령은 73세, 평균 월 지급액은 105만 2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와우,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이 되는군요. 저도 방송 은퇴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예전에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분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농지연금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연간 약 1,200만 원 정도를 받는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70대 이상 고령농가의 가계지출 평균 금액은 2,73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농가 순소득은 1,374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출 대비 소득이 1,264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지연금이 도입되면서 상당 부분을 농지연금이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즉 농지연금은 자산의 대부분이 농지라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에게는 매우 유용한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도 가입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인데 실제로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 어떤가요?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입자의 8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네요. 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32.2%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노후 생활이 여유로워져서라는 이유가 30.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금을 받으며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에 자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면이 가장 큰 만족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예, 예전에는 당연히 자녀들을 잘 키우면 자녀에게 봉양받고 편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녀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떳떳하게 내 걸 이용해서 사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도 지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3위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영모기지 대출 제도라서 연금을 수령하면 농지를 묶이는 게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금 수령 중에 담보 농지에서도 경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임대해서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를 이용해서 농업소득 창출 등 자산으로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와우,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Unbelievable. 네. 정말 그 농어민을 위한 맞춤 연금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점은 또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가입하기 위해 중요한 건 또 가입 조건이지 않습니까?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농지연금은 가입 연령, 영농 경력, 대상 농지 세 가지에 알맞은 조건을 필수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입 연령인데요. 농지연금의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농 경력인데요.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 당시 농업에 필수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농지입니다. 대상 농지는 가입 신청자 소유의 농지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 등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또 저당원 제한 물건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지,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건 중요하네요. 농지연금에 가입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입 조건이 되면 농지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농지연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또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입자 소유주와 배우자 중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농지연금 지급 방식도 다양한데요. 정액 종신형, 전후 후박형, 일시 인출형, 기간 정액형, 경영 이양형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꼼꼼하게 상담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는 평균 월 지급액을 말씀하셨잖아요. 약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또 담보농지는 시가로 하나요? 아니면 공시시가로 산정하나요? 네, 종신형 지급 기준으로 80세 이상이신 분의 농지 가격이 1억 원이라면 57만 6천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같은 나이의 농지 가격이 5억이라면 287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연금 월 지급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서 담보 설정이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90%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신청자가 원하는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개별 공시지가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하, 그럼 자신의 농지를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별 평가 가격을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 조건, 산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가입 연령, 영농 경력, 대상 농지와 관련한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산정 기준은 가입자 연령, 담보 농지 평가 가격,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이 너튜브에 농지연금을 받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검색되는데요. 정말 우리 농민, 농업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 농민과 농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농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편 주택연금으로 나도 월세 받는다 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